네, 금요일 맞수 토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로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저 가족도 많은데요. 제 가족 다 동원해서 장동혁 대표 음해하고 107명의 국회의원 음해해도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토론 키워드는 국민의힘 두동강, 한동훈 향후 거취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와 어제 제명 의회 혹시 뭐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약간 소통했습니다. 아, 예.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들으신 게 있어요? 글쎄요, 뭐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당에 돌아올 거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예.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냐 말씀하시는데 예.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죠. 제명 결정은 어제 난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재보궐선거에 뭐 나갈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총선과 달라서 어느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열릴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 섣불리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론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하면 거기 빈자리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앞서 나간 예견도 하더라고요. 뭐 거기 말고도 많죠. 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데 이걸 꼭 뭐 정치공학적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오기 위한 어떤 셈법을 마련을 해서 무조건 출마한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에 돌아오겠다는 뜻은 예. 나는 당을 정말 사랑하고 당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러한 식으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뜻을 밝힌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먼저 나가야지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오겠다 이렇게까지 분해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맞는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정윤기 의원님. 예. 지금 이 상황 좀 마냥 그래도 편하게 지켜보실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도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저렇게 분열돼 있고 심지어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단식이 뭐 특검을 위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가면 누가 봐도 그냥 한동훈 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명당하기 직전까지 아무런 비판을 못하게 하는 용도로만 단식을 사용해왔다라는 비판을 이제는 면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 상식적인 야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늘 말하지만 이 새가 한쪽 날개만 건강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재신임 요구까지 했어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라고 했고 친한계 의원 16명이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재신임 요구까지. 재신임 요구 뭐 현실적으로 많이 공감대를 얻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물리적으로 그렇게 썩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죠. 예. 지금 지도부에서 일부러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임을 물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일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부 주장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 당원이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좋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심 절차라는 게 뭐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닌 판국에 따로 절차를 마련해서 재심을 한다 이런 건 보기가 어렵고 다만 김용태 의원이 전한 그 재신임 관련한 얘기는 의원들조차 조용히 있지만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켜보고는 있지만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다. 이것을 방증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놓고 페이스북에 물러나라고 하고 당이 뭐 부끄러운 당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상당히 오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오 시장이 그렇게 거센 언사를 하지 않는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 정도는 작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 시장님이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제는 저희 당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의 장을 맡은 분, 예. 선출직 중에는 가장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노선 투쟁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게 얘기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예. 더 나가서 지금 당 지도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완전히 오른쪽에 치우쳐서 그들끼리 똘똘 뭉치겠다는 것, 그리고 선거 승패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 기준을 아마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에 오래 계셨고 서울시장 4번 하시고 예. 국회의원도 1번 하신 당의 큰 자산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옳은 말씀하셨다고 평가합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한 거는 네.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 선거가 지금 망가지게 생겼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굉장히 불이익을 가지고 올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장에 대한 자리도 위태위태한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당장에 있는 자기 선거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세훈 시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저렇게 장동혁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노선 투쟁까지 간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보다는 그냥 선거에 대한 득실을 따져서 한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이 나눕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씨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김건희 씨의 특검 측이네요. 특검 측이 김건희 씨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건 김건희 씨의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특검이 즉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 특검 측이 항소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로 이유를 든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알선수재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해서도 첫 번째 그 샤넬백에 대해서 청탁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의 1년 8개월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보수신문의 사설 제목을 다시 좀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굳이 진보 진영의 신문이라고 꼽히는 것까지 꼽을 필요 없이 이 보수 일간지에서도 사설 제목이 이렇게 국민의힘과 장동혁 지도부를 아주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보수 정당사에서 이렇게까지 보수 언론까지도 당대표나 지도부를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수지에서조차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8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작년 8월에.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에 무수히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도부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또 당의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방향 선회를 하지 않았고 결국은 설마 했던 한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이 의결이 되고 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더 비판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언론의 비판의 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언론계에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언론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요. 예. 이렇게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오늘만 이렇게 사설이 나온 게 아니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했을 때도 그렇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장동혁 대표도 당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다 올려주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같은 거. 볼 텐데 판단은 왜 이렇게 달리 나오는 거죠?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했고 본인도 정치 생명을 걸고 사실상 베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란 자체가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한 거는 한동훈 대표 자체를 그냥 분란 세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분란은 잠깐 맞고 가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당 내에 있으면은 또 다른 분란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아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금 한동훈 제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언론의 비판이 그대로 국민들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거친 질문이 좀 있습니다만 6.3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체제가 중단될 수도 있다. 뭐 동일하기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있죠. 아, 예. 왜냐하면 선거를 앞둔 사람처럼 절박한 분이 없을 거예요. 지방선거는 특히나 뭐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후보자가 4천 명 이상 돼요.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 있을 텐데 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현직인 분들 포함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럼 하루하루 뭐 여론조사 나오고 뭐 또 본인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당의 움직임 때문에 내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요구를 하겠죠. 예. 오세훈 시장에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께서 자기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만 분명 그것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외에도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서울 구청장들 많아요. 예. 15명이 넘거든요. 그분들 지금 이 상태로면 8년 전 지방선거 때 서초구청장 한 명 된 그때 24군데 가지고 한 군만 이겼단 말이에요. 예. 강남구청장도 졌어요. 그 상황까지 생각하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지도부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게 그러면 그 지선 전에 장동혁 체제가 붕괴되면 그때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너무 이제 가정이 여러 개가 있어야 예. 되는데요. 뭐 새로운 어떤 비대위라든지 그 지도부에서 뭐 징계 처분을 취소하든지 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뭐 구체적인 얘기보다도 이 징계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안 붕괴한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길 생각이 진짜 있었다면 이런 짓 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다라는 국민 여론 그리고 언론의 비판도 있는데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지방선거의 승리보다는 본인들의 측들의 그러니까 윤석열을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어게인 세력들과 본인의 지지층들만을 결집시키기 위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만 보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붕괴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치공학적으로 봐서도 실무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 바쁨들이 결국에는 장동혁 지도부의 붕괴를 막아줄 것이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한동훈 대표 제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내란 1심 선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6월이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지금 이런 어떤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번 뭐 사과를 하든지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당면 개정이 될까요?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 거 가지고는 뭐 국민적 감동을 드릴 수가 없겠죠. 당면 개정 가지고는. 예. 그리고 윤 대통령 2월 19일에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때 가서 뭔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크게 바꿔질 것 같지는 않고 너무 늦었죠. 그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흐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용기 의원 말씀도 새겨들을 수 있는 것이 지방선거를 이기고 그 이긴 걸 가지고 계속 가겠다는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제가 다는 알지 못하겠는데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을 때 유지할 수 있느냐의 그 기준, 당권을 유지할 수 있냐의 기준이 예. 일반적인 기준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커요. 아마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버티고 뭐 그런 이제 논리를 많이 마련했을 거로 보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다음 정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준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철저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엔 그렇게 해서 후보자들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공천하고자 함이 지금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예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한테 헌납하느니 우리가 기득권 지켜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본인들 세력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그 머릿속에는. 그렇게 지금 보면 뭐 사과를 할지 뭐 어떤 당명으로 해서 뭐 분위기를 전환할지 그런 게 다 또 예측이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주제에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개혁신당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 전 대표를 향해서 서울시장 출마하라 뭐 이런 말도 공개적으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왜 저희 당 상황에 대해서 자꾸 예. 훈수를 두시는지는 뭐 이유는 알겠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클 것이고 예. 충분히 또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대표에게 이래라 저래라 많은 얘기 하잖아요. 뭐 고수는 어떻게 하고 하수는 어떻게 하고 얘기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라. 그 얘기가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 행위가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발언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구에 나가라, 뭐 다른 지역에 나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설사 그 대구나 다른 지역에 가서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국민의힘에서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저는 안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져서 많은 지지자들이 본인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예.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선거에 아주 전력 투구를 많이 할 텐데 한동훈이 한쪽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라도 단일화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돌파구를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잘 제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외부에서 지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은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예.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조언을 받아들인 형식으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